증권광장 일부 930 투자전략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증권광장 일부의 첫 순서 930 투자전략실에서 다룰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국내 해상풍력이 부흥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오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P4G 서울 정상회의가 열렸고 전일 또 한국과 덴마크가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이제 격상을 하고 앞으로 기후라든지 환경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이제 30일이죠. 어제입니다. 이제 2021 P4G라고 해서 뭐 Partnering for Green Growth 뭐 이제 이런 명칭이 되게 길더라고요. P4G 명칭을 찾아봤더니 네. 어제 그 그린 녹색 성장에 대해서 이제 협력하는 그런 이제 회의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주제를 이제 서울 녹색 성장, 녹색 미래 정상회의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5월 30일 날 개막을 이제 했습니다. 30일 날 이제 특히 이제 세계 최대 풍력 회사를 가지고 있는 이 덴마크죠. 덴마크의 이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을 이제 펼쳤는데요. 거기서 이제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격상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다양한 기업과 또 MOU 관련된 그런 체결을 통해서 그 그린 성장에 대한 그런 회의를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특히 풍력 쪽에서 논의가 가장 활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해상 풍력에 대해서 발전에 추가 협력 강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해상 풍력 관련된 양국 기업 간의 다수의 MOU가 이제 체결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상 풍력 관련된 흐름들이 또 기대를 받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다양한 또 지역에 해상 풍력 발전 단지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인천 해상 풍력 쪽에 사업에 그 외에도 다양한 사업 발주를 진행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간에 다양한 사업 확장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일단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천의 이제 해상풍력 발전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들, 이 부분이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 해상풍력 발전 중심으로 논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는 또 해상풍력 관련된 이 발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그리고 그다음에 수소 산업, 특히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해서 핵심 발전원에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풍력 발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전의 방식으로 이산화탄소 발생 없이 이 풍력 발전을 통해서 이 수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풍력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2030년까지 해상 풍력 단지를 12기가와트 정도 규모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로 해서 해상 풍력 관련된 그런 산업에 크게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해상풍력 발전단지 현황을 보니까 좀 추진 중인 지역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인천도 있고 울산, 전북, 전남 그리고 제주까지 있네요. 네. 다양한 이제 해상풍력 단지가 현재 있는 상황이고 뒤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현재는 인천 쪽에 좀 더 추가적인 현재 공급 논의를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풍력 발전 시장이 개화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또 기사를 보니까 포스코 그룹이 세계 해상 풍력 발전 1위 업체랑 MOU를 체결했더라고요. 네, 앞서 제가 살짝 언급을 드렸죠. 네. 덴마크가 이제 해상풍력 세계 1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낙점한 기업으로는 이제 포스코가 낙점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1위 해상풍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오스테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스테드가 이제 포스코를 선택을 하면서 8조 원 규모의 그 인천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서 MOU를 이제 맺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26일 날 이제 덴마크 오스테드와 포스코가 이제 MOU를 체결한 상황입니다. 주제는 이제 국내 해상풍력 발전 및 그린 수소 산업 포괄적 협의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이제 MOU를 맺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스테드는 2026년에 국내 최대 인천 해상풍력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그 오스테드에 하는 역할은 오스테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개발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린 수소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국의 설비를 구축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설립을 하고 포스코는 그에 따라서 그린 수소 관련된 설비라든지 다양한 자재를 공급할 것으로 판단을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포스코는 현재 이제 오스테드가 영국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혼시라는 프로젝트인데요. 혼시 1, 2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철강제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천 이제 해상풍력 단지에서도 포스코가 그런 역할을 또 맡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상풍력 쪽에서도 포스코의 역할이 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포스코 관련된 자회사들도 이 해상풍력 관련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포스코 건설 같은 경우는요, 이 해상풍력 구조물을 건설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에너지는 풍력을 이용해서 이제 그린 수소 저장 그리고 수소 발전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 그룹들의 역할이 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규모 풍력 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국내의 그린 뉴딜 기업들의 사업 기회도 좀 대폭 늘어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연관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종목으로 들어가서 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골라본 종목이 효성중공업입니다. 중공업, 이 본업 외에도 뭐 수소라든지 풍력을 기반으로 신사업 쪽에서 좀 본격화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사실 국내 풍력 관련된 수혜주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많은데 이 관심주 중에 이 효성 OMB를 이제 효성중공업을 꼽아오셨는데 네. 굉장히 좋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본다면 네. 이 변압기라든지 차단기, 전동기 등 이런 전력기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효성중공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건설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오피스텔을 관련된 이제 건설 사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 특징적인 부분들은 이 효성중공업은 미국 내 전력기기 사업을 또 하고 있어서 이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은 바이든 정부 내에서의 이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효성중공업 같은 이 전력기기 기업들에게 굉장한 큰 수혜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의 이 대규모 부양책을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효성중공업도 이 전력기기 사업 쪽에서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ESS 사업이죠. 에너지 전력 저장 장치 사업인데 이 전력 변환 장치와 그리고 전력 관리 시스템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또 효성중공업입니다. 최근에 이 영국 내 50메가와트급 ESS 공급 계약을 체결한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바이든 정부의 수혜를 볼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영국에서 프로젝트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ESS 역시도 이게 글로벌 프로젝트입니다. 글로벌 ESS 시장 확대가 계속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효성중공업이 또 이 글로벌 수혜를 받을 전망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효성중공업인데 그럼 풍력 쪽에는 또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풍력 발전 쪽에 이 증속기라든지 그다음에 발전기 등 이런 또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또 생산 또 역량을 또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또 효성중공업입니다. 최근에 또 해상 풍력 발전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 발전 터빈이 8에서 12메가와트급의 현재 이 대형 프로젝트를 이제 많이 이제 수주를 대형화 추세를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효성중공업이 중국의 이 골드윈드사와 합작사를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8메가와트급의 풍력 터빈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즉 이제 풍력 터빈 쪽의 사업도 이 효성중공업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이제 풍력 관련된 수혜주로 또 효성중공업이 꼽힐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신재생에너지용 이 송배전 시스템 MVDC라고 하는데요. 이 MVDC 국산화에도 성공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풍력에 들어가는 이 송배전 시스템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또 효성중공업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사업에서 또 큰 성과를 보이고 있고 네. 또 관련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효성중공업이 이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더군다나 이 수소 충전소 관련된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 사업자로 좀 꼽히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수소 충전소를 계속 보급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물량이 현재 10개소 정도인데 30개소로 이제 확대 전망이라고 하니까 초성중공업도 관심을 좀 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중공업과 이제 건설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풍력 신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수소산업 쪽에서도 매출 발생 규모를 저희가 이제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효성중공업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그런데 제가 네. 또 설명을 열심히 드렸는데 네, 별점 박하게 또, 주시려고. 또 객관적으로는 좀 봐야겠죠. 네. 모멘텀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근데 효성중공업은 최근 들어 이 사실 이제 그린 뉴딜 정책 수혜주로서 사실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이었어요. 네. 최근 들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별점 듣고 네. 기술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별점은 4점 좀 드려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네. 네. 음, 4점을 드린 이유는 우선은 설명을 이제 한번 들어보셨듯이 정말 그린 뉴딜의 최대 수혜주로 꼽힐 만합니다. 네. 다만 이제 투자라는 것은 싸게 살 수 있는 부분과 타이밍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는데, 자, 효성중공업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중공업 차트를 보시면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어요. 5월 3일 날 22% 가까이 상승을 해주면서 전고점을 강하게 뚫어내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좀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도 사실 해상풍력 기대감으로 효성중공업이 조금 가격이 좋을 줄 알았는데 지금 주요 이평선이 21선에서 약간 주가가 밀리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즉, 이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어떤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좀 더 확실한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금 더 조정을 기다리고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평점 4점을 이제 부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 그래도 좀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좀 빠르게 반등이 네. 나와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효성중공업에 대해서는 송동현 대표 투자 매력도 별점 4개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나솔루션을 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 하면 뭐 케미칼과 네. 태양광 사업부를 이제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 풍력과 수소 쪽에서는 어떤 모멘텀이 존재할까요? 네, 또 좋은 종목 잘 골라오셨는데 네. 자, 설명드릴 게 굉장히 네. 많습니다. 하나솔루션도 뭐 대표적인 이제 신재생 에너지 수혜주로 이제 그렇죠. 꼽히고 있는 상황이죠. 네. 하나솔루션은 이 세계 수준의 이제 기술력을 갖춘 이 종합 화학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뭐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이제 그 원자재죠. PE라든지 그다음에 PVC 같은 이런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CA, TDI 같은 이런 이 플라스틱 제품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일관된 생산 체계라고 하는데, 즉 이제 이런 이제 원자재들을 아주 그 대규모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갖춘 이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또 화학 업체로 꼽히기도 합니다. 2014년부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좀 진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큐셀이죠. 이 하나큐셀에서 태양광 핵심 소재인 이 폴리실리콘을 2014년부터 생산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큐셀, 정확히 말하면 하나큐셀 앤드 첨단 소재인데요, 기업이. 이 기업을 이제 흡수 합병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또 하나큐셀은 이 고기능 소재, 이 태양광 소재뿐만이 아니고 뭐 자동차 산업에 들어가고 이런 고기능 플라스틱을 또 생산하는, 가공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큐셀의 역할이 하나케미칼, 하나솔루션 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그 외에도 면세점이라 볼 수 있는 하나갤러리아라든지 그다음에 하나도시개발 등을 또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또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솔루션의 매력인데요. 현재로서는 이 가장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그 가장 큰 모멘텀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이 화학 산업이 워낙 그 사이클이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학 산업 쪽에서의 이 매출 규모가 잘 나와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멘텀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 이 미국 하반기 인프라 투자 수요 확대를 계기로 이 화학 산업에서도 좀 더 업사이클이 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특히 PVC 쪽에 수요 확대가 계속 상향될 전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화학 업체로서의 성장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태양광 부문은 이제 현재 계절적 비수기에 현재 진입을 한 상황이라서 출하량 감소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근데 2, 3분기 내에서 이
발전 자산을 매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태양광 산업부도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다라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계절적 성수기가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또 출하량이 상승이 전망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 태양광 쪽에서도 사업이 좋게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풍력 쪽을 좀 살펴본다면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요, 이 하나큐셀이 풍력 발전 사업에 현재 진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원도 평창군에 이 40메가와트급 태양 풍력 발전소가 이제 단지가 조성이 돼 있는데 이 EPC 업체로 이제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력 관련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평창에 가면은 그게 보여요. 네, 그 풍력 터빈이. 가보셨어요? 네, 저 예. 항상 가면 그게 보이더라고요. 네, 거기에 네. 하나큐셀이 EPC로 참여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은 이제 풍력 발전과 연계해서 역시나 이 그린 수소 생산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풍력과 그린 수소는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화학 업체들이 그린 수소 쪽의 방향을 정립해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평창 내에서 연 290톤 정도의 그린 수소 생산 시설과 그다음에 이제 수소 충전소를 구축한다라고 하니까 또 관련된 전망을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나솔루션이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들어볼게요. 네. 별점은 3점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보다는 투자 매력도 별점 하나를 더 빼셨네요. 네, 그 이유는 일단은 주가가 아직 좀 많이 회복을 못한 상황입니다. 맞아요. 지금 정체가 되고 있는 네.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평선이 잘 모여 있는 현재 상황이라서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는 길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할 매수로 굉장히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시면 좀 중장기로 봤을 때 좀 좋은 수익이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단기적인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아직 조금 더 뭐 21선 돌파라든지 좀 이렇게 거래량이 실린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면 좀 더 접근하기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모멘텀은 좋지만 화학도 좋고 그다음 신재생 에너지 쪽도 좋지만 일단은 타이밍적인 문제를 좀 생각을 해서 일단 3점 부여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 아직 박스권에 좀 머물러서 긴 조정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투자 매력도 별점 3개로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송도현 대표가 골라온 종목을 봐야 될 텐데 그래도 항상 공부를 많이 해서 종목을 잘 골라오세요. 네, 원전 아무도 관심이 없었을 때 저희가 930 투자 전략실에서 소형 원자로 얘기하면서 두산중공업 얘기해 주셨고 앞으로 이제 시장의 주도 업종 자동차 꼽아주시면서 뭐 화신 얘기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20% 넘게 급등을 했고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또 어떤 종목으로 공부를 해 오셨을지 상당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대표적인 풍력 관련주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거예요? 투자 전략실이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는데 굉장히 또 숨겨진 또 해상 풍력 관련된 모멘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종목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요.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종목 이름은요, 바로 한미글로벌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한미글로벌. 건설 쪽에 좀 가까운 종목 아닌가요? 네, 많이들 아시죠? 한미글로벌은 워낙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종목 코드 053690이고요. 자, 한미글로벌은 이 건설 사업 관리 서비스 전문 업체, 특히 이 부분을 CM이라고 부르는데 이 CM 전문 업체로 굉장히 유명한 업체입니다. 업력이 오래된 업체이기도 하고 뭐 롯데월드라든지 서울 월드컵 상황 경기장이 이렇게 안 거친 데가 없더라고요. 이 한미글로벌이 그만큼 대표적인 그런 건설사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건설 사업 기획부터 그다음 설계, 발주, 시공, 유지 관리까지 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사업 EC 모델에 더해서 뭐 ECD라고 해서 연구개발까지 더한 이런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CM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최대 수혜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최대 수혜주인지 좀 이유를 들어보면요. 일단 매출부터 보시면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1% 성장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무려 63% 성장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디지털 뉴딜로는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반도체 이런 공장들에 대한 신규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린 뉴딜로는 이 풍력 발전과 그리고 태양광 발전에 관련된 수주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반도체가 굉장히 좋죠. 업황은 주가는 별로지만 업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라서 하이테크 부분의 수주가 현재 증가를 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1분기 삼성전자 평택 2공장에 이 한미 글로벌이 또 이 건설 사업 PM을 용역을 수주를 했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또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이 스마트 물류센터에 대한 수주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용인 공동집 배송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시흥 판매 유통 물류센터 등을 수주를 했습니다. 즉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이 물류 사업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수주도 한미 글로벌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총합해서는 거의 뭐 100여 건이 넘는 스마트 물류 공장을 수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풍력 발전 쪽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아시지만 이 풍력 발전 쪽에 한미 글로벌의 모멘텀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총 2.6 기가와트 규모의 새만금 해상 풍력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0 메가와트급의 풍력 단지에 대한 조성을 또 한미 글로벌이 수주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이 제주도의 이 한림 해상 풍력 쪽에서도 또 수주를 성공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 지도에서 봤었죠. 지역별 이제 그렇죠. 국내 해상 네. 풍력 현황에 대해서 네. 거기 이제 제주도에 한림이 아까 나왔었는데 여기 보시죠. 한림 해상 풍력 0.6 다시 한번 기가와트시. 볼게요. 여기가 한미 글로벌 제주. 네, 여기에 수주를 한 이력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해상 풍력 메인 CM사로 현재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한미 글로벌이 그만큼 해상 풍력 쪽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글로벌은요. 그리고 이 59개국 해외 프로젝트 시행을 이력이 있을 만큼 해외 매출이 50% 이상이 나오는 또 글로벌로 인정받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앞서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또 인터뷰도 하셨던데 회장님께서 이 바이든 정부 내에서 인프라 투자에서 굉장히 큰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미 글로벌도 그 기회를 잡을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특히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 자회사의 오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텍이 바로 인프라 투자 스트럭처의 수주를 전담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오텍에서 이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수혜를 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텍 부분은 좀 잘 알려진 사실이라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다양한 또 모멘텀이 있지만 재건축 기대발이 또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시장이 바뀌면서 재건축 완화 조짐에 따라서 또 재건축 CM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이 또 한미 글로벌이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제가 대본은 안 썼지만 정치 테마 프리미엄도 갖추고 있다는 점. 어떤 점 때문에요? 정책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네. 이 좋은 기업일수록 더 정치 프리미엄을 또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면 사실 또 정치 테마 시즌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서 네. 또 윤석열 관련된 또 정치 테마로 한미 글로벌이 한 번 더 연관된 적이 있습니다. 누가 맞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한미글로벌 얘기할 네. 때 댓글에 네. 쓰셨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면 네네.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워낙 이렇게 이 펀더멘털이 좋다 보니까 정치 테마로도 엮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점을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그건 같고. 번외로? 네, 번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좋은 실적과 좋은 성장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저는 항상 또 저평가된 종목을 가지고 오잖아요. 네. PBR이 0.94배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좀 많이 올랐지만 PBR이 여전히 0.94배에 불과하다는 점. 이렇게 주가가 올라도 저평가라는 상황이죠. PBR이 1배 미만이면 무조건 저평가입니다. 그냥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그런 상황이고 PER 한 14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즉 이렇게 좋은 성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저평가됐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점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테크 쪽에서의 수주와 더불어서 이제 친환경 쪽으로 수주가 지속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한미글로벌은 한마디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직접 골라오신 종목이니까 투자 매력도는 당연히 5점입니다. 네, 별점 5개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흐름을 차트로 좀 볼게요. 네. 왜 5점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좋은 펀디멘탈과 그다음에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평가된 상황도 있고요. 근데 기술적으로도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현재 한미글로벌은요. 현재 이제 막 21선을 뛰어넘는 이런 자리를 보유하고 있고요. 제가 장 초반에는 좀 이제 약간 하락된 상황이어서 좋았는데 지금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현재 12,950원인데 지금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만약에 들어가신다 관심이 있다 하시더라도 지금은 조금 올랐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전반적인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현재 매수 자리가 맞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이제 막 정배열로 진입하고 있는 현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즉 정리를 한다면 펀디멘탈, 밸류에이션, 기술적 흐름 모두 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별점 5점을 드렸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짚어주시죠. 저희가 종목 얘기하는 동안 좀 주가가 올랐네요. 네. 워낙 저평가돼 있어서 이제 네. 관심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데요. 일단은 현재 가격에서 이제 분할 매수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은 1차 목표가 1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요. 11,000원이 좀 깨지면 좀 손절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 가격 1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틀 연속 주가에 또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한미글로벌입니다. 현재는 3% 넘는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 4월 중순의 전고점을 넘어서는 15,000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풍력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 위주로 얘기를 풀어봤습니다.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첫 번째로 살펴본 종목은 효성중공업이었습니다. 본업 외에도 이 풍력과 더불어 수소 쪽으로 신사업 모멘텀이 있고요. 오늘 별점 송동현 대표 4개 주셨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오늘 투자 매력도 별점 3개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직접 소개해주신 공략주는 한미글로벌이었습니다. 투자 매력도 별점 5개와 함께 목표 주가 15,000원, 손절 가격 11,000원, 그리고 매수는 분할 매수로 하자라고 전략에 대한 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네, 930 투자전략실과 아주 잘 맞는 오늘은 D&W 파트너스 송동현 대표와 해상풍력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